오늘의 주제가 이제 히어로 특집인데 훈련사님은 사실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밖에서 훈련사님 만나면은 저 상담해 달라는 분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 어. 톨게이트에서 지나가는 그 찰나에도 상담을 해드리죠. 톨게이트 그 요금 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왜 이렇게 짖죠? 산책 열심히 하세요. 왜 이렇게 짖죠? 예. 아, 산책 열심히 하세요. 훈련사가 되겠다고 좀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다면? 유기견 봉사활동을 좀 계속 다녔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예. 반려견 미용사, 수의사님, 훈련사분들이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훈련사님들이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훈련소 이제 쫓아다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훈련사라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와 중3 때. 예. 당시에는 이렇게 좀 훈련시키는 방법이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훈련을 원하시는 보호자님들도 반려견들하고 뭔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한 것보다는 불편함을 토로하는 게 좀 많았었어요. 네. 무조건 좀 뭐 짖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뭐 아니면은 하루에 맨날 밥을 줘야 돼요? 뭐 이런 질문서부터. 그때 훈련 방식도 반려견의 필요나 욕구나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네네네. 좀 유보하다 보니까 압박도 많이 하고 뭐 손 같은 거 요즘에 아, 예. 간식 갖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런 것들을 할 줄을 몰라서 네. 예, 발 때리면은 때리려고 하면은 이제 아프니까 손을 들잖아요. 네. 그게 손이에요. 아. 예, 이제 가장 단순하게. 아. 예,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아니었었어요. 아, 그때는 이제 그게 훈련법으로 많이 이제 더한 것들도 네. 많고 뭐 자료들이 한참 부족했으니까. 당시에 그런 훈련이 아닌 다른 훈련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해외 연수를 좀 떠나셨다고요. 걔를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들이 막 그렇게 마음에 막 와닿지는 않고 저 외국에 대한 그냥 환상들이 좀 있었다가 이제 잠깐 나가서 연수 정도 이렇게 받아오고 그랬죠. 외국에서 배운 훈련법은 좀 국내 훈련법과 좀 많이 달랐습니까? 솔직히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환상을 품었었잖아요. 네. 외국 가면은 엄청난 훈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공격적인 개들을 어떻게 훈련을 해? 라고 했더니 공격적인 개를 자기가 10년 동안 몇 마리 못 만나봤대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저도 딱 이런 반응이 네.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이제 하면서 되게 고민했었어요. 공원에서 더 감탄을 더 많이 느꼈어요. 공원에서. 왜냐면 반려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여유롭더라고요. 급하게 어딘가를 빨리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여유 있게 네, 여유 이렇게 있게. 앉아서 반려견하고도 있고 반려견들이 사람들 보고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개를 보면 항상 웃어주고 그 느낌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환영받는 개의 모습을 어떻게 비반려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좀 배워온다라고 나중에야 느꼈어요. 그들의 노하우라든가 네. 고급 기술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거기는 그 환경이 다르군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기술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앉아 엎드려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걔랑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러 온 거구나라고 좀 배웠어요. 아. 예. 훈련사님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였어요. 이 프로가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의 생각을 좀 전환시킨 프로그램이었다. 저도 사실은 그 프로 보면서 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뭐 사납게 짖던 그런 강아지가, 강아지가 훈련사님 만나고 그러니까 뭐 온순하게 온순해지니까. 좀 변하니까. 아니 이게 저 사실 훈련사님은 강아지들 마음을 읽고 이제 보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아지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게 거의 그 메소드 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그냥 강아지가 빙이 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 설득을 했는데도 못 안 된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면은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좀 더 해요. 이따가 만날 개들이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인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 얘가 지금 내 장난감 가져갔어. 아니야 내가 안 가져갔어. 그리고 보호자님이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줘야 되는데 먹으면서 먹지 마, 씨, 먹지 마, 씨, 먹지 마, 씨, 야, 씨, 침 뱉고 먹지 마, 씨, 이렇게 하는 거라서. 화가 났네. 이해하기 쉽다. 신기해요, 저는 진짜. 이 훈련사님이 가끔 막 짖을 때도 있고, 이 강아지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제가 짖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예, 그쵸.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훈련사님이 그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똥도 이렇게 찍어서 그건 아주 어렸을 때 맛을 보고 예, 허준 잘못 보고 똥을 찍어가지고 아니 강아지하고 함께 이제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때. 그럼요. 친해지는데 가장 좋은 게 뭐 예뻐하고 만지고 간식 주는 것보다 근처에서 자는 게 개들이 그래요? 제일 좋아요. 예, 개들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사람보다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해요. 어떤 게 제일 좋은 에티켓입니까? 사실은 이 개들이 이 도시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한적한 곳이 아니면 보호자가 있으면 이렇게 보호자한테만 그냥 예, 이렇게. 멋진 그 개다. 정도? 한적한 곳에서는 먼저 너무 멋진 개인데 인사해도 되느냐. 인사해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손 내밀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이제 아유 하고 다가가서 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수영으로만 이렇게 냄새 맡는 개들이 있어요. 안 닿고. 이런 개들은 지금 당장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콧까지만 이렇게 되는 개들이 있어요. 있어. 요것도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개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토닥이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엉덩이를 내 쪽으로 하고 앉는 개들이 있어요.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야. 예,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재석 씨의 모습에서도 강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다 봤을 때 네. 비슷한 품종. 있어요? 네. 훈련사님? 그 차이니스 크리스트 독이라고 있어요. 그거 어떤? 되게 세련되게 생긴 그래요? 친구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얼굴 제대로 못 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차이니스? 지금 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좀 찾아보세요. 궁금한데? 자료화면 정도로. 네, 아니 그냥 앞에서 그래도 차이니스.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있다. 저쪽에서 웃음이 나오는데? 뭐야? 아니 저쪽에서 왜 웃음이 나와? 야, 이거 뭐야? 봐봐. 아니, 아니 왜 저쪽에서 웃어? 아니 봐봐요. 이거 참 귀엽네요. 야, 항상. 이거 참 귀엽네요. 진짜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요. 예. 근데 뭐 똑똑하고 귀여워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조셉을 닮은 혹시 아실 이제 뭐 불테리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불테리어. 불테리어. 약간 그 친구구나. 예. 되게 잘생겼고 용맹스럽고. 야, 이 귀엽네. 용맹스럽고. 귀엽네. 귀엽네. 아니 이게 훈련사님이 늘 산책의 중요성도 좀 강조를 하시는데 밤 12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산책 얘기했다가 전국의 강아지들이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이리 와 무릎에. 자 무릎에 이렇게 오게 하세요. 네. 스피커를 올려보세요. 산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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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난리 났죠? 나갔다 오세요. 굿밤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산책 갈까? 이거 한 번에. 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고. 밥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책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말하죠. 그거 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거 했어? 그거 아내가 뭐라고? 아니 그거 했냐고. 이러면 산책 얘기 나오면 벌써 애들이 기분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산책 얘기만 나오면 또 아이들이. 예, 걔들이 알죠. 그건 훈련사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도 난리가 나요? 그럼요. 저희들이 해도 난리나. 산책이라고만 해도 벌써 알죠. 설마. 에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산책 산책할까? 책 산책. 조셉이 한번 산책. 산책 갈까? 피드백을 좀 주세요. 어땠을지. 책 산책. 산책 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자 누구야 목욕할까 하니까 걔가 갑자기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복순아, 복순아, 복순이 목욕하자. 복순이 목욕하자. 복순아 어디가? 아 이게 수영을 좋아해도 목욕을 싫어하는 개들이 상당히 많아요. 몸에 물이 묻으면 이게 본능적으로 몸이 취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동료가 몸이 젖었어 핥아줘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개들이 그렇게 핥잖아요. 맞아요. 보호자님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빨리빨리 제가 핥아줄게요. 당신은 지금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구해진 사람이에요. 그 지금 강아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죠? 원래 부모님도 애기 말 계속 대신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네, 삼촌 용돈 좀 주세요. 아이 그거 말고 이걸로 주세요. 부모님이 혼자 다 하시거든요. 똑같네요 이게. 훈련사님은 이런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키우면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빠도 반려견한테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태라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너무 바쁘거나 아예 집에 못 들어오시거나 그래서 저도 개울룡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지만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개 키우시면 안 돼요라고 해요. 방송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들쭉날쭉 할 때도 그렇죠. 있고 들쭉날쭉하죠.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뭐 아침에는 무조건 산책을 한다. 아니면 저녁에는 뭐 밥을 준다. 규칙이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생활하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강아지들도 원하는군요. 몇 시에 나가는지와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알면 살아요. 걔들이 그래서 두 번째 외출을 제일 무서워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오케이 12시간 이해해. 오케이. 근데 집에 왔는데 밥만 먹고 또 또 나가지는 마. 이걸 되게 힘들어요, 걔들이. 정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걔들이. 네. 네, 누군가랑 같이 가족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객과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그 개들이요, 주무시는 동안 계속 냄새 맡으면서 확인합니다. 살아있나? 아 진짜요? 예, 건강한가? 보통 개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는 푹 안 자요, 움직이면서 자요 라고 하는데 원래 개들은 냄새 맡고 옆에서 자다가 또 일어나 다른 데 가서 발냄새 한번 맡고 이런 소소한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 아드님한테 네. 가장 많이 하는 말과 강아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혹시 뭘지도 궁금해요. 우리 주은이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죠. 좋아한다, 사랑한다. 강아지한테는 어떤 말을 좀?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기다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아기를 낳고 굉장히 제 삶이 완전 변했다고 느껴요. 그래요. 마음의 어떤 모든 순서들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이제 주은이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되려 기다려 달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떠난 개가 하나 있어요. 떠난 개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갈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주은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뭐 놀러 가던 것도 안 놀러 가게 되고 산책도 예전보단 덜 하게 되고 다음에 하자 잠깐만 묵혀줘 이것만 듣다 갔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다려. 이리 와. 나와라. 이리 와. 아니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무지개 다리 건넌다고 하는데 왜 이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 걸까요?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마지막을 가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닐까. 걔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보호자랑 가는 곳이 다 좋거든요. 어딜 가든 보호자랑 가면은 다 좋아해요. 얘네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보호자 같이 가주지 못하니까 무지개 다리 건너는 것이 이제 놀러 가는 거라고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걔들이. 네.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분들께 어떤 말을 조금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유예하고 있는 상태예요. 슬픔을 유예하고 있어요.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고? 전 극복하지 않았는데요. 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유예하고 있는 상태예요. 슬퍼하고 몇 번 울고 끝날 사이가 아니에요. 사월이하고는.
야, 다원아 오늘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펜머스 쪽으로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또 키우시는 많은 보호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반려견 훈련을 하고 많은 보호자님들 만나고 정말 많은 개들 이렇게 만났는데 얘네들이 진짜 보호자들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뭐 물림 사고가 있었던 개들이든 뭐 지짐 사고가 있었던 개들이든 사실 엄청 개가 좋아하고 있어요, 보호자를. 우리가 이제 반려견 교육을 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친구가 나를 좀 놀리거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만 믿고 따라온 개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항상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군가의 전부가 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전부가 됐을 때의 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상당할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키워보고 안 되면 그러시면 안 돼요.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